안녕하세요. 하늘보고입니다. 오늘도 변함없이 공부해 볼 건데요. 이거는 지난번에 한 두 번 정도에 걸쳐서 같이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던 그 위탁품 가운데 판매되지 않았던 것들, 그걸 가지고서 일단 공부를 다시 복습을 할 건데요.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그 가격에 대해서 말씀이 많아서 그게 뭐 저는 제 나름대로 뭐 불편하지만 지금 저처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가격이 시중에 이제 공개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알려드리면 혹시 답답하신 분들 좀 어느 정도 힌트가 될까.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조사를 해서 이번에 새로 찍어 보겠습니다. 하여간 그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조사한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꼭 구매로 이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까요. 참고해 주시고요. 지난번에도 소개시켜 드렸던 그 황화 아월이에요. 아월. 황화 아월인데, 지금 그냥 일반 명명품 장터에서는 그 뚜렷한 금액이 별로 없어요. 근데 대개 보면은 명명품 장터에는 대개 이제 전진촉,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상당히 높아요.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명명품 장터에서 있는 가격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제가 경매 코너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, 뭐 많이 이루어졌던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경매 코너에서 촉당 한 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촉당 3만 원 정도 되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에 신화가 두 촉이 나왔으니까 뭐 신화까지 3만 원 쓰고 하기는 뭐 신화는 한 2만 원 정도면 될까요? 뭐 대충 그런 정도 수준이면 타당한 금액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복륜인데 이건 무명 복륜이에요. 복륜은 너무 뭐 정말 시세가 없어가지고 뭐 좀 그런데 요거 촉당 한 10,000원은 너무 싸지 않을까요? 그래도 이제 복륜이 원체 인기가 없으니까 뭐 전체적으로 한 5만 원 정도 하면은 위탁자께서도 뭐 복륜 인기 없다는 건 아실 테니까 한 5만 원 정도면 수긍하지 않으실까 제 생각이 그래요. 그리고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 복륜 원체 시세 없으니까 투자 대상으로는 전혀 뭐 거들떠보고 싶지도 않은 분야죠. 그렇지만 이제 나도 복륜 하나 있어 하고 이렇게 소장하고 초보자분들 이렇게 공부하시기에는 또 이거 가지고 꽃 피워보고 하시기에는 충분한 난 아닌가 싶거든요. 요 정도 세력이면 내년에 꽃 볼 수 있고요. 뭐 그 정도면 타당하지 않을까 싶고요. 세 번째 송옥입니다. 원판 소심. 요것도 그 명품 장터에 보니까 상자 기준으로 뭐 이렇게 뭐 전진촉도로는 꽤 비싸더라고요, 아직도. 근데 이제 그 경매 코너에 보니까 정말 인기가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더라고요. 자기 아주 시원찮은 거,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, 심지어는 뭐 2만 원 정도에 시작되는 경우, 촉당 한 2만 원 정도에 시작되는 것도 있고, 보니까 되게 이제 그 중에 좀 자기 좋은 것들, 그 중에서 좀 괜찮은 것들, 뭐 촉당 한 7만 원 정도에도 낙찰이 되고, 뭐 그런데 인기가 많이 떨어진 것만은 사실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촉당 한, 글쎄요. 한 3만 원, 4만 원, 뭐, 잘 받으면 5만 원, 뭐,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거는 먼저 번에 어느 분이 하시려고 하셨었는데, 뭐, 저기다가 저하고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, 제가 다시 소개를 시켜드리게 됐어요. 그런 사연 있는 아니고, 다음에 4번 그 원본인데요. 죽음하루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창원보라고 있는데, 창원보가 아니건 원보에 그냥 죽음화 원보인데, 이것도 보면은 뭐, 되게 그렇게 아주 많이 알려진 게 아니고,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촉당 한 3만 원 정도 갈 거예요. 촉당 3만 원 정도니까, 여기 한 세 쪽 반이라고 봐야 되나요? 뭐 그 정도. 대충 아시겠죠? 그 정도면 되는 거고요. 요게 문제예요, 요게. 지난번에도 소개시켜 드렸는데, 이 금계산반. 위탁자께서 굉장히 아끼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
억지로 팔려고 하실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안 팔리면 도로 가져오세요 하면서 꽤 아끼는 난인데 그래도 이제 뭐 문의하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가격을 추정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. 그건 아마 한 70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. 그러니까 느끼시는 게 그거 비싸구나 하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. 그게 맞는 말씀일 거예요. 맞는 생각이실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 금괴에 대해서 미개와이고 뭐 빳빳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위탁자께서 그 재배하는 과정에서 보면 꽤 기대가 큰 난이시기 때문에 뭐 그래도 위탁자분은 또 그렇고 위탁자분은 사실상 그 정도 가격도 어떻게 보면 또 서운해하실 수도 있어요.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요. 이게 어떤 뭐 이렇게 뭐 명명품 같은 거는 뭐 직거래 장터가 됐던 뭐 경매 코너가 됐던 어느 정도 거래 사례가 있고 그래서 괜찮은데 이런 경우는 가격이 그냥 그 주관적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시는 분도 만족하실 수 있고 파시는 분도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선이 서로 결정이 되면 참 좋은 건데 그래서 이런 거 가격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긴 참 어려울 것 같아요. 개중에 이렇게 보시면서 마음에 들어서 저 정도면 가격이 적당할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공개시켜 드릴 수 없는 게 그런 거예요. 그러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위탁 판매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이제 냉정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난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더러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셔요. 그래 보시는데 이게 한 70만 원 아니면 또 50만 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볼까요? 아니에요. 30만 원이라도 난 모르는 뭐가 그리 비싸 할 거예요. 대신에 이제 이 난을 잘 아시는 분들은 50이면, 그건 싸지. 70이면, 글쎄. 더 저기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꼭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설령 100만 원이라도 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이게 무명품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그런 경우에 제 시청자 중에서 가령 상인분들이 보셨을 때 그분들이 이해 못하는 가격이다. 그럼 제가 그 시장을 흐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난을 하고 싶어서 기웃기웃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리 비싸다라면 그분들 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 찬물을 확 끼얹는 꼴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난 가격은 공개 안 하는 게 지금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. 다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 매매 사례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매매 사례가 있는 거는 가급적 그거다 매매 사례보다도 오히려 저는 좀 저렴하게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공개하겠습니다. 그리고 요 무명두화 이게 지난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 뒤쪽만한 거 요만한 게 두 쪽에 10만 원에 드렸습니다. 10만 원에 드렸는데 위탁자분께서는 조금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작이 조금 더 크잖아요. 그래서 이건 무명이긴 해도 문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난이에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데 요번에 솔직히 제가 이게 13만 원 말씀드렸더니 그걸 깎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게 제시해 드리는 가격에 저는 굉장히 고심을 무지무지 하는 거예요. 무명 같은 거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느낌 뭐 하고 또 이렇게 가격을 제시해 드려봐서 비싸게 느끼시나 아니면 저렴하게 느끼시나 그건 제 감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. 이런 그 명명품 같은 거 이런 거 경매 상태에서 이렇게 가격이 낙찰된 가격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이건 뭐 그거하고 이제 저기 뭐 크기라든가 이 폭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감안을 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저는 결코 그렇게 해서 고생 끝에 그 가격 책정한 걸 가지고 그걸 좀 깎아달라고 하시는 분들 이해는 하지만 깎는 게 사는 맛이지 뭐 하는 분들 계시지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이거 말씀드렸지만 이거 홍화 적화에 가까워요. 적화라고 해도 되고 홍화라고 해도 되는데 색감은 정말 좋아요.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지만 좀 화형이 아쉬워요, 솔직히. 화형이 아쉬워서 그러는데 그 색감만 가지고 따지면 꽤 받을 난이에요. 그 화형 감안해서 제가 촉당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해 봤거든요. 그런 상태이고요. 요 옥환도 경매 코너에 보니까 보통 한 3만 원에서 5만 원 그런 정도 선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정도 선 이게 자기 좋으니까 잘 여기 하시고 그 정도 그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서로 협상하면 그런 건 되는 거고
터무니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안타깝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황비 말씀드릴게요. 황비도 자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. 명품 장터에 보니까 자기 좋은 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. 대신에 이제 이런 것도 보면은 아마 뒤촉이고 하니까 경매 코너에 가격으로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, 경매 코너에서 대충 낙찰된 가격을 보니까 촉당 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. 자기 좋은 건 아직도 경매 코너에서 10만 원 호가해요. 그랬을 때 뭐 요건 자기 아주 안 좋으니까 뭐 그런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. 전주항우도 마찬가지예요. 아직 꽤 가요. 전진촉 같은 거 상작은 아직도 꽤 저로서도 넘볼 수 없는 꽤 비싼 가격이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그 경매 코너에 나온 건 뒤촉 같은 거 이런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촉당 보니까 아주 저렴하게 낙찰된 거는 촉당 10만 원, 그래도 아직도 뭐 17만 원 뭐 이런 정도 선까지 낙찰이 되더라고요. 그런 정도 감안해서 요것도 작도 뭐 중작에도 좀 못 미칠지는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뭐 한 하작보다는 조금 낮죠. 그랬을 때 그 가격이 10 내지 17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된다면은 그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그 가령 촉당 그런 정도 가격에서 이렇게 길러보고 싶은 분 계시면은 연락 주셔요. 제가 그동안에 참 그 가격면에 문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실 때 댓글을 다셨을 때 안타깝고 참 답답하고 뭐 그랬었는데요. 무명품 같은 경우 뭐 이런 거는 힌트 드리기조차도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.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. 대신에 이제 명명품 위주 같은 경우에는 작을 봐서 자기 아주 좋은 전진촉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뭐 좀 저렴한다는 감안해서 명품 장터 가격은 그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긴 어렵고, 대부분에 보면은 뒤쪽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경매 코너에 있는 가격, 그거 하여간 여러 가지로 제가 복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 가격 수준으로 여러분들에게 가격 같은 거 어느 정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되시길 바라고요.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. 대충 가격도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잖아요. 오늘도 모두 질란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